공룡이 이제 공룡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 공룡 모양이 요 위에 화석처럼 이렇게 이제 잘 합성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하고 디스플레이스, 어제 배운 디스플레이스를 복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알파 채널을 이용하는 이유는 선택 영역을 정확하게 계속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채널을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팔레트가 지저분하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팔레트 로케이션 가시면 팔레트를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고 시작하세요. 잠깐 완성된 거 잠깐 내려두시고요. 이제 샘플을 하나를 꺼내주세요. 레이어를 봤더니 지금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런 이미지가 지금 합성을 하려면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지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요. 어디 있냐면 패스에 가시면 이렇게 워크 패스로 지금 패스로 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로딩을 시키면 진짜 여기서 워크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파란색 선택됐으면 얘를 로딩을 시킬 수가 있죠. 그죠? 로딩을 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로 왔는데 일단은 그 로딩을 시켜서 선택 영역을 만들었다는 거는 거기다가 어떤 색을 넣거나 효과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제가 색을 넣을 때는 항상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시고요. 여기다가 흰색을 넣어주세요. 저는 제 정경색이 흰색이니까 Alt 백스페이스 눌러서 흰색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영역 해제, 컨트롤 T 누르셔서 이렇게 모양을 변형을 해주시고요. 좀 작게 제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부분만 누르면 이렇게 내가 한 점만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대로 변형을 해주시면 돼요. 안에서 더블 클릭 하셔서 위치 이렇게 옮겨주세요. 지금 이 레이어 1번을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개화 상자가 뜨죠. 그죠? 지금 이 레이어 스타일을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무런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지가 않고 블렌딩 옵션의 디폴트예요. 기본값. 이 기본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멀의 오퍼시티 100에 채널 RGB, PL 오퍼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블렌드는 적용되지는 않았고 오퍼시티 값이 낮아지면 얘가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투명하지도 않죠. 기본값이 이제 불투명한 거죠. PL 오퍼시티는 뭐냐면 요 안에 색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요 채워져 있는 값이 꽉 차 있다는 거고요. 물감으로 보시면 돼요. 필이 뭐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100% 차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PL 오퍼시티가 이렇게 낮게 되면은 요 이미지가 물감이 이제 흐려지면서 배경의 이미지가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채널스는 뭐냐면 지금 얘가 RGB, 기본적으로는 RGB 채널을 각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 RGB 채널을 모두 이용을 하겠다. 모든 색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고 여기 5가지 이제 체크 항목이 있는데 이 2가지 선택이 이제 기본인데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블렌드 인테리어 이펙트 애드 그룹을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블렌드 인테리어 이펙트잖아요. 안에다가 적용되는 효과에다가 블렌드를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보면 이너 섀도우나 그리고 이너 글로우나 아니면 사틴 이용은 하진 않았지만 얘네들을 보면 안에다가 적용되는 효과들이죠. 이런 효과들에게 이제 이펙트 효과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요 기본적인 디폴트에서 블렌드 인테리어 이펙트 에즈 그룹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PL 오퍼시티를 60 정도 주세요. 60을 줬더니 지금 요 이미지가 그죠? 밑에 있는 이미지 비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오케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다시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컬러 오버레이 항목을 볼 건데 이 컬러 오버레이를 들어가셔서 컬러 오버레이를 한번 선택을 했더니 컬러 오버레이에 대한 그 항목이 뜨지를 않죠. 왜냐면은 선택만 했지 얘를 직접 클릭은 안 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나야 그 컬러 오버레이에 대한 옵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블렌딩 모드는 그냥 두시고 이 색상만 블랙으로 바꿔주세요. 블랙 바꿔주시면 돼요. 블랙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벨 앤 엠보스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여기 보면 베벨 앤 엠보스 있죠. 베벨 앤 엠보스 클릭 하시고 이제 수치를 적용을 해주시는데, 여기 베벨 앤 엠보스에서 요 테크닉에서 지금 지절 하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제가 이거 1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젤이라는 것이 무엇을 조각하다, 파내다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 이걸 어디서 이용을 했냐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나무로 파는 듯한 그런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을 했을 때 이제 지젤 하드를 이용을 했고, 조각을 이제 뭐 좀 하드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테크닉에서 이 부분 선택하는 거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를 줄 건데요. 저는 깊이를 120, 깊이를 깊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항목에서 딜렉션, 방향은 다운으로 주시고요. 업, 다운,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5, 소프트는 0을 주시고, 앵글은 40, 그리고 애티튜드는 45인데요. 앵글은 각도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앵글은 각도예요. 요 애티튜드는 뭐냐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높으면은, 수치가 높으면 이게 조명이라 보셔서, 수치가 높으면 얘가 이제 조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수치가 낮으면 조명이 가깝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 그대로 주시고요. 기본이 하이라이트 모드 스크린, 그리고 섀도우 모드는 멀티플라이고요. 이 오퍼시티 값을 모두 100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우리가 바뀐 부분은 여기 테크닉 부분, 그리고 여기 120 준 부분, 깊이 120, 그리고 다운, 그리고 여기 각각은 100으로 줬다는 거, 요거 정도 확인을 하시고요. OK를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OK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벨 앤 엠보스 기능 적용된 거 확인 가능하죠? 다시 한번, 마지막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베벨 앤 엠보스를 쓰면서 요 밑에 두 가지 이제 항목이 있어요. 텍스처는 이제 포토샵 1에서 이제 했었고, 요 밑에 컨투어는 뭐냐면, 베벨 앤 엠보스, 베벨이랑 엠보스죠. 베벨의 기능을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베벨 기능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컨투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죠? 선택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 선택을 하니까 베벨 부분이 강하게 적용된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선택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공룡의 그 입체감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고, 자연스럽게 합성을 한다는 게 지금 보면 이런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요 이미지를 보면, 요 이미지를 봤더니 지금 이 배경이, 이 노란색 배경에는 지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굴곡졌죠? 얘가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져 있잖아요. 이 각이 진 요 그 모양 그대로를 내가 따로 저장을 해서 요 이미지에 입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 이미지가 지금 밑에 있는 게 비치기는 하지만 그 모양대로 이렇게 굴곡이 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파 채널을 선택해서 그 영역을 만들고, 만든 내가 요 모양에다가 만든 그 알파 채널을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2단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채널 부분에 가셔서요. RGB 컨트롤 누르고 RGB 썸네일을 클릭을 하면, 그죠? 이렇게 지금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요 선택된 부분은 이제 굴곡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굴곡이 선택이 됐죠. 선택된 부분을 알파 채널 만드는 거는 여기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 선택하면 세이브 셀렉션 에즈 채널이에요. 채널을 만드셨으면 이 채널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더블 클릭을 해서 딱 봤더니
기본적으로 마스크드 에어리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셀렉트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러면 얘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바꿔주시고 나서 네, 새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럼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채널을 어제 했던 새로운 채널로 저장을 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듀플리케이트 채널. 중요한 거는 도큐먼트 부분에서 뉴를 선택하셔야 되죠. 뉴 선택하시고 이름을 뭐 암벽이라고 주세요. 벽이 안 되네요. 저는 월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했더니 이제 월에 대한 그 알파 채널이 선택되어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새로운 채널이 만들어졌고, 얘를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불렀었죠. 컨트롤 S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끄면 돼요. 지금 우리 필터래. 채널의 역할이 다 끝났어요. 이미지를 이제는 선택을 해서 그 영역 선택을 한 다음에 채널 만들고 그 채널을 따로 저장한 역할이 끝났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야겠죠? RGB 선택하시고 채널이 알파 채널 선택 안 돼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레이어 가셔서 내가 방금 만든 그 채널을 이용할 부분은 이 문양 부분이잖아요. 그죠? 문양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나서 그걸 적용을 하면 되겠죠. 방금 만든 것을. 필터에서 디스톨트, 왜곡, 여기서 디스플레이스, 불러오기죠. 만든 거 불러오기 해서 타일이랑 리핏 엣지 픽셀을 선택해 주시면 대화창이 뜨죠. 무엇을 가져올래? 그래서 내가 방금 만든 알파 채널 적용한 거를 저장한 거를 불러왔더니 이렇게 그 이미지가 이제 변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가 지금 너무 심하게 변했잖아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 제가 수치를 너무 크게 줘서 그래요. 다시 컨트롤 Z 돌아가시고 필터에서 디스톨트에서 디스플레이스에서 이 허리젠탈 스케일이랑 버티컬 스케일이 지금 10이죠. 그랬더니 얘가 너무 많이 왜곡이 돼서 얘를 3 정도 줄게요. 그리고 다시 OK 하고 월 선택했더니 좀 더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어제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하면서 수치를 허리젠탈이랑 버티컬을 10을 줬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 수치 값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수치를 내가 미리 보기가 지금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줘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적당히 이제 한 5 정도 줘보세요. 응? 너무 왜곡이 심하면 보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얘가 적당하면은 뭐 6, 4 이렇게 점점 컨트롤 Z로 다시 늘려가거나 줄여가면 적당하게 이렇게 이미지에 내가 만든 채널이 입혀지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다가 이게 맵이 됐다는 거, 매핑이라고 그러거든요. 매핑된 거 확인 가능해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색이 너무 어둡죠. 색이 어두우면 얘를 블렌딩 모드 이용하면 이제 끝나요. 블렌딩 모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 1번 레이어하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색을 이제 혼합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레이어에 가시면 바로 블렌딩 모드가 있고요. 여기서 소프트 라이트 선택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방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물방울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저는 2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방법 이용을 해볼게요. 물방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콜라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그죠? 하나를 만들면 계속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컴퓨터의 장점이잖아요. 일단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샘플을 꺼내 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캔 부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원형 선택 툴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원형 선택 툴 선택해 주시고요. 정원이 아니라 물방울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타원이어야겠죠. 약간의 타원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새로운 레이어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색을 넣어 줄 건데요. 컬러 부분을 포그라운드 컬러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다가 수치를 OD 라고 주시면 회색이 선택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OD
OD 이렇게 줬더니 그 회색이 선택이 되죠. 그죠? 회색 선택이 됐으면 지금 선택한 영역에 레이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회색을 넣어주세요. 지금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선택된 영역을 일단 알파 채널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영역 선택돼 있죠? 채널 가셔서요. 새로운 채널 만들기. 세이브 셀렉션 에즈 채널 이 부분 클릭하시면 새로운 알파 채널 만드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저는 마스크드 에어리어가 선택을 하고 기본값 선택하고 OK를 해서 제대로 채널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채널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지금 채널 이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RGB로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이어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레이어 1 선택해 주세요. 여기 우리가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할 때 옵션 창에 보면은 패더가 있죠. 그래서 옵션 창에도 패더가 있는데 셀렉트에 가셔도 여기 패더가 있어요. 그죠? 요걸 적용을 할 때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옵션 창에 있는 패더를 적용을 할 때는 선택 영역을 선택하기 전에 패더 수치를 정해줬죠. 만약에 패더 수치를 15로 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원형을 그려줬어요. 그죠? 영역 선택 전에 패더 값을 정해주는 게 이게 옵션 창의 패더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의 패더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영역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거에다가 패더 값을 주고 싶을 때는 셀렉트의 패더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셀렉트의 패더 이용을 할 거예요. 셀렉트의 패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패더 값을 10을 주시고요. 10, 수치 10, OK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영역이 패더가 적용이 됐으니까 좀 부드럽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영역이 축소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Shift 클릭해서 이렇게 절반 정도 수직으로 내려주세요. 내려주셨으면 딜리트 한번, 딜리트 2번 눌러서 부드럽게 지워지죠. 왜 부드럽게 지워지냐면 바로 전 단계에서 패더 수치를 10으로 지정을 해 주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물방울을 한 3분의 1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하지만 아직 물방울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물방울의 그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2단계 그림자 만들기. 영역 해제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물방울의 몸통이 된다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이제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 근데 같은 게 겹쳐 있으니까, 그죠? 지금 잘 안 보이죠? 얘를 얘를 이제 플랫 허리젠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수직으로 대칭을 시키시고 나서 대칭된 이미지를 Shift 누르셔서 이렇게 절반 정도 겹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볼게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이 몸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림자 부분이라 그랬죠. 근데 몸보다 그림자는 항상 이제는 좀 흐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면 그림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그죠? 그림자 밑에 있는 요 레이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블러를 적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필터에 블러 가셔서 모션 블러. 앵글은 90 주시고요. 디스턴스는 15를 주세요. 90, 15.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OK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좀 흐려졌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 했어요. 몸 만들었고 그림자 만들었어요. 이제 질감 부분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질감 부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알파 채널 아까 만든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채널 부분 오셔서요. 알파 채널 영역 선택할 거면 컨트롤 누르고 이 채널의 썸네일 부분 클릭하면 그죠? 아까 만들어진 영역만큼 선택 가능하죠. 다음에 레이어에 오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방울이 보면은 보면 지금 제가 물방울이 이제 밝은 부분을 만들고 싶다고 여기를 다 흰색으로 만약에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몸통 부분에 회색을 내가 만든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죠. 물방울은 이제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이 상태 알파 채널 바로 이 선택한 상태가 아니라 이 선택한 영역을 약간 축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축소를 하는 거는 셀렉트에 모디파이의 맨 밑에 컨트랙트 선택하시면 축소하다는 뜻이죠. 선택하시고 수치를 2를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이 영역이 안으로 2픽셀만큼 안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2픽셀만큼 영역이 작아졌죠? 지금 이 부분에다가 내가 이제 흰색을 또 이제 그려줘서 사실감 있는 질감 만드는 부분이에요. 어떤 색을 넣을 때는 항상 새로운 레이어 추가를 해줘야 돼요. 새로운 레이어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은 질감이에요. 질감이 안 되니까 텍스처라고 할게요. 질감 부분 하나 만들어서 일단 아무것도 없죠. 물방울의 이제 밝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전경색을 화이트로 주시고요. 전경색 화이트. 브러쉬를 선택하시는데요. 브러쉬에서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소프트 브러쉬가 이제 있어요. 소프트 라운드 뭐 이렇게 나오죠.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미지를 이제 크게 해서 확대를 시켜서 밝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을 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밝은 그 부분을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방울의 밝은 부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물방울의 가장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은 조금 브러쉬를 작게 만드셔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이제 탁 클릭을 해주시면, 그죠? 물방울의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하이라이트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 요 이미지를 이렇게 봤더니 지금 요 밝은 부분이랑 지금 여기는 이제 질감 부분, 몸 부분, 그리고 질감 부분, 그리고 그림자 부분이었죠. 밝은 그 질감 부분이랑 요 그림자 부분이 너무 얘네가 딱딱하게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연스럽죠. 요래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좀만 더 보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이 요 물방울만큼이잖아요. 질감만큼. 얘를 반전을 시키세요. 셀렉트에서 인버스 반전시키면은 요 물방울 부분을 제외한, 질감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다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얘네 두 개가 지금 요 두 부분이 너무 이미지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지금 흰색을 약간만 넣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흰색을 넣어주기 위해서 반전을 시킨 거고요. 새로운 레이어 추가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흰색 브러쉬 그리고 부드러운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선택을 해주셔서 브러쉬 크기 크게 주시고 이렇게 한번 클릭을 딱 해주시면 너무 지금 밝겠네요. 클릭을 해주실 때 오퍼시티랑 요 강도 부분 조절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D 누르면 이제 영역 해제가 돼요. 여기까지 해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95%는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잠깐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물방울을 만들긴 했는데, 이 부분 보니까 너무 경계가 뚜렷하죠? 이런 것들은 각각의 레이어를 선택해서 오퍼시티 조절을 하면 되겠죠. 투명도 조절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일단 섀도우 부분은 20을 주시고, 텍스처 부분은 50을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잠깐만요. 지금 레이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그래요. 잠깐만요. 바디 부분이 50이에요. 바디 부분에 50을 주시고, 다음에 바디에 20, 죄송해요. 섀도우에 50, 그리고 텍스처에 80을 이렇게 주는 게 약간 정석인데, 굳이 요게 마음에 안 든다면 내가 오퍼시티 값을 이제 조정을 해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일 때 이제 멈추시면 돼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바디를 선택을 해서 몸을 이렇게 줄여줬는데, 그죠? 줄여주고, 섀도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텍스처 부분도 이렇게 오퍼시티를 적용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여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그 이미지, 물방울이 지금 레이어가 4개잖아요. 4개의 레이어로 물방울 만들었으니까 물방울이 같이 돌아다닐 거면 이 레이어가 다 멀지가 돼야겠죠. 그러면 배경 눈을 끄시고 팝업창 클릭하셔서 멀지 비접을 하면 지금 눈이 켜져 있는 레이어가 다 합쳐지는 거죠. 배경 말고 눈 켜져 있는 거 모두 합치는 거. Shift Ctrl E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합쳐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레이어 하나에다가 물방울이 이렇게 다 들어왔죠? 그럼 여기다가 물방울이니까 워터라고 써볼게요. 물방울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물방울이 이렇게 약간 너무 정직한 타원은 아니잖아요. 그럼 물방울 레이어를 컨트롤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르셔서 이렇게 크기 조절, 모양 조절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배웠던 거 스머지 툴 있죠? 스머지 툴 선택하셔서 이 윗부분만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물방울이 조금 흘러내린 듯한 이미지 만들 수 있겠죠. 하나 만드셨으면 또 복사를 해서 컨트롤 T 조절을 하시고 엔터 이렇게 복사를 해서 또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컨트롤 T 서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워터가 너무 크니까 얘도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씩 조절을 해서 물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면 신선한 컬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물방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는 물방울을 이제 알파도 이용을 했고 패더도 이용을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물방울을 이용을 해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이제는 레이어 스타일만 적용을 해서 물방울을 만들 거예요. 일단 우리가 물방울을 만들려 그러면 지금 이런 워터라는 레이어가 없겠죠. 처음에는 배경에다가는 내가 그라데이션 정도는 줄 수 있는데 방금 이렇게 있었던 이런 레이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얘가 없다고 볼게요. 지금 얘 잠깐 보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있는데 걔가 지금 패스로도 따졌죠. 벡터 마스크 이렇게 패스로도 따졌어요. 그럼 패스를 그린 거잖아요. 패스로 그렸는데 레이어가 생기면서 이렇게 색도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건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펜으로 그리거나 도형으로 그리면 우리 패스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형 원형을 선택을 했는데 옵션을 보시면 옵션을 볼게요. 그냥 패스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원형을 그린다면 그죠? 그냥 패스를 선택해서 원형을 그리면 레이어가 생기지 않고 패스에 워크 패스만 생겨서 로딩 시켜서 만약에 레이어에다가 새로 레이어 만들고 이렇게 색 적용 가능한 부분이죠. 하지만 아까랑 다르죠.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원형 선택하시고 그 앞에 보면은 쉐이프 레이어잖아요. 이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 모양 자체가 안에가 이렇게 뭐가 들어가 이렇게 패스를 그리면 안에가 이렇게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그죠? 이렇게 모양이 쉐이프가 생기면서 색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는 검은색인데 왜 지금은 흰색이냐면 지금 전경색이 흰색이죠? 그래서 흰색이 들어간 거예요. 바꿔주고 싶으면 이 부분 더블 클릭하셔서요 컬러 피커 나오거든요. 더블 클릭하셔서 블랙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그죠? 아까하고 똑같은 모양 만들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이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을 이렇게 했어요. 패스만 이동을 하고 싶으면 패스 이동하는 툴로 선택하는 거고 전체 이동을 하고 싶으면 레이어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물방울을 만들어 볼게요. 기본값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물방울의 위치를 옮겼어요. 처음 상태죠? 근데 물방울이 지금 물방울은 투명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검은색으로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얘를 투명하게 주지 않으면 지금 색이 변하지가 않고 다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도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 물이죠. 워터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어에서 필 부분을 0을 주셔야 돼요.
오브젝트가 있어요. 레이어에는 있는데 여기 이제 채워지는 색을 업계에서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 부분을 0을 주세요. 그죠? 있죠? 그죠? 그럼 다시 내가 요 워터 레이어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할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거, Add 레이어 스타일 클릭하시고 드랍 섀도우를 먼저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드랍 섀도우 선택하시면 드랍 섀도우에 대한 옵션에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블렌딩 모드는 멀티플라이, 그리고 오퍼시티는 35. 앵글 값 90 주는 거 이거 잠깐 잘 보세요. 앵글 90이에요. 디스턴트는 5,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즈는 10만 주시고 나서 OK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셔도 돼요. 다른 레이어 스타일에서 저는 여기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금 선택을 했더니 물방울은 투명해야 된다면서 왜 여기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블렌딩 모드가 지금 노멀이기 때문에 이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블렌딩 모드를 바꿔 주셔야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블렌딩 모드를 하나하나 바꿔 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 라이트로 바꿀게요. 소프트 라이트 바꿨더니 그죠?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 아래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각도는 마이너스 90을 주세요. 마이너스 90을 줘서 드랍 섀도우하고 각도를 정반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선택해 주면 돼요. 어느 정도 물방울 모양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하지만 아직 조금 더 해야 돼요. 다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요. 이제는 이너 글로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너 글로우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여기서 컬러 번, 어둡게 하는 컬러 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컬러 번 위에 있죠. 조금 어두워졌죠? 컬러번 선택해 주시고 오퍼시티는 100을 주시고요. 그리고 노이즈는 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프트, 그리고 엣지 0, 11, 그리고 100, 0 이렇게 수치를 지정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너 섀도우를 줄 거예요. 드랍 섀도우 줬으니까 이제 안에도 이제는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했어요. 이너 섀도우에서 컬러 번을 선택을 하니까 너무 어두워서 얘를 또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오버레이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미지를 바꿨고요. 오퍼시티 값을 낮춰주면 좀 투명해지겠죠. 오퍼시티 값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90도. 지금 이너 글로우를 여기 들어와야겠죠. 이 부분이 아니라 부분에서 잠깐 실수를 했는데 여기는 컬러 번이었죠. 그리고 오퍼시티는 이제 크게 주시고 이너 섀도우 선택을 하셔서 여기서 주셔야겠죠. 여기서 지금 오버레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는 30, 그 나머지 각도는 90에 7, 그리고 10, 25를 적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부분에서 여기 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저 이미지가 지금 퀄리티 부분에서 약간 커브 부분이 이렇게 콘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변한다는 거. OK를 이제 눌렀더니 좀 이미지가 이제 물방울 비슷하게 변했는데 조금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베벨 앤 엠보스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베벨 앤 엠보스 들어가시면 클릭을 해야겠죠? 그래야 베벨 앤 엠보스에 대한 옵션이 나오죠. 베벨 앤 엠보스에서 이너 베벨, 그리고 테크닉은 스무스, 그리고 깊이는 120 이렇게 정도 주시면 깊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업, 사이즈는 4, 그리고 소프트는 9를 주세요. 소프트를 이렇게 크게 줬더니 얘가 부드러워지는 거 확인 가능하죠? 얘가 적어졌더니, 그죠?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각도는 90을 주시고 나머지 값을 그대로 기본값 주시면서 요 하이라이트 모드 스크린에서 오퍼시티를 이제는 낮춰주시고 그 나머지 어두운 부분의 그 오퍼시티는 불투명도 이렇게 높여주시면 블랙은 조금 더 이제 높아지고, 그리고
그 밝은 부분의 그 투명도가 낮아졌죠? 그죠? 이거 오케이를 누르시면 이제 물방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물방울은 레이어 스타일만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하이라이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근데 조그맣과 물방울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알파 채널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알파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역 선택을 해주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원형 선택줄 선택하시고 원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중심 기준에서 Alt Shift 누르면 중심 기준으로 원형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좀 해주시고, 새로운 색을 넣을 거면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하죠. 그 다음에 브러쉬 선택하셔서 부드러운 브러쉬로 한번 클릭, 그리고 밑에도 한번 밝은 부분 클릭.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브러쉬 모양을 바꿀 거예요. 원형이 아니라 내가 타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브러쉬에 대한 토글 버튼 있죠. 토글 더 브러쉬 팔레트 있죠. 여기 클릭을 하셔서 이 브러쉬 팁 쉐이프 들어가셔서 여기 내가 타원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각도도 바꿔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이렇게 오신 다음에 크게 늘려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물방울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자연스러운 물방울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요 보면은 질감 부분, 요 질감 부분이랑 이 몸통 부분이 지금 약간 이제 부자연스럽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요 질감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한 거를 영역을 반전을 시켜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다가 조금 이제 밝게 브러쉬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영역을 반전을 시키고 셀렉트에서 인버스로 반전을 시켜요. 배경이 선택된 거죠. 이 상태에서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고, 그죠? 색을 넣을 거니까. 브러쉬로 한번 클릭을 해주셔서 좀 부드럽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면 조금 이제 자연스러운 물방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 물방울을 만들었으면 이 물방울 배경을 뺀 나머지들을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멀지 비저블로 눈 켜있는 걸 모두 합쳐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만들었으면 얘를 잠깐만요. 근데 여기가 블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얘 합쳐주면 안되고, 얘를 지금 링크를 걸어서 돌아다닐게요. 링크를 걸었으면 얘네가 이제 복사를 해도, 그죠? 같이 돌아다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이 돌아다닐 거면 잠깐만요. 같이 합쳐주시고 나서 얘를 같이 하나의 그 레이어에 넣어서 돌아다녀 볼게요. 하나의 그룹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또 위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룹을 계속 복사를 해주시면 얘가 하나로 이제 돌아다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그룹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 물방울의 그 위치를 계속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물방울들이 이렇게 나열된 이미지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뭐 글자 쓰고 하면 물방울 하나 만들고 나서 이미지 쉽게 완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물방울을 만들어 봤고, 물방울이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한번 집에서 복습해 보시고 안 되는 거는 이제 내일 한번 더 복습을 하면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포토샵 1에서 지금 요 머리에 불 나는 거, 그죠? 요거 이제 필터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배웠던 부분인데,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시켜보니까 이거를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이거 우리 그동안 했던 거니까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내일 이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